다음 유도기입니다. 유도기는 변압기와 마찬가지로 전자유도 원리를 이용했다고 해서 유도기입니다. 전자유도 법칙 이용해서 유도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유도기의 원리는 뭐냐면 전자유도 법칙인데 R하고 원판을 이용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런 원판이 있는데 원판을 가운데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요. 고정시켜 놓고 여기 N극, S극이 있는데 N극, S극을 돌리면은 이렇게 해서 이 막대자석을 돌리면은 얘가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막대자석 우리가 지금 막대자석이 이렇게 온다고 해서 막대자석이 이렇게 같이 도는 게 아니고 얘가 이렇게 돌 때 얘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판 안에서는 얘가 이렇게 돌 때 얘에 의해서 전자유도 법칙이 성립되고 있는 거예요. 전자유도 원리가 성립돼서 따라오는 게 아니고 이것에 의해서 얘가 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R하고 원판에 의해서 회전하는데 우리가 포인트는 뭐냐면 이 N극과 S극을 회전시켜주는 그 원리가, 당연히 N극과 S극은 계자겠죠. 계자를 회전시키는 그 원리가 삼상유도 전동기에서는 회전자계를 발생시키고 단상유도 전동기에서는 교번자계를 발생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삼상유도 전동기는 삼상전원을 공급하면 알아서 R하고 지금 막대자석이 회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회전을 하는 계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단상유도 전동기는 교번자계가 뭐냐면 이렇게 회전하는 게 아니고 NS 이렇게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극성이 바뀌는 그러한 자계가 발생하는 겁니다. 일단 원리가 그렇고요. 그래서 삼상유도 전동기가 보통 많이 사용되는데 삼상유도 전동기의 종류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얘도 똑같이 회전 전기자예요. 계자가 고정되어 있고 전기자가 회전하는 직류기와 동일한데 전기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 농형유도 전동기는요, 전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빗금친 철심이에요. 철심이라서 회전자의 철심 홈이 원형 또는 사각형 모양이고, 홈이라는 것은 슬롯, 구멍이 그렇다는 것이고, 회전자의 홈이 축방향에 평행하지 않고 조금씩 비뚤게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농형이라고 하는데, 농형이라는 의미는 다람쥐가 우리 안에 들어가서 와 뺑글뺑글 도는 거 있죠. 다람쥐 쳇바퀴 있죠. 그것을 우리가 농이라고 하고, 그 모양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생겼다고 해서 농형 유도 전동기입니다. 그 다음에 권선형은 뭐냐면 똑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이렇게 권선이 감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권선이 감겨서 농형보다 권선이 감겨 있기 때문에 더 힘이 셉니다. 힘이 더 세고 용량이 더 큰 곳에 사용되는 거예요.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 회전자 철심 홈 속에, 구멍 속에 구리도체를 넣어 고정자 권선과 같이 삼상결선을 한 것을 권선형 유도 전동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3번에 유도 전동기 이론. 유도 전동기이기 때문에 발전기 같은 경우는 기전력이, 동기 발전기나 직류 발전기에서는 기전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지만 유도 전동기에서는 회전하는 것, 전동기니까 회전 토크, 회전 속도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먼저 유도 전동기는 슬립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보세요. 제가 R하고 원판을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실제 계자가 막대자석이 회전한 이것 있죠. 이것은 입력되는 전원에 의해서 정해진 값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동기속도라고 합니다. 동기기에서 나왔던 그것 맞아요. 동기속도. 전원을 가해주면 이것이 회전하는 속도가 동기속도고, 실제로 회전하는 것은, 모터가 회전하는 것은 여기 같은 경우 요거 있죠. 요거. 얘가 실제 모터가 회전하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얘가 회전하는 속도 있죠. 얘가 회전하는 속도 우리가 NS라 그러고, 실제 얘가 회전하는 것은 우리가
n이라 그럽니다. 실제 전동기 회전 속도는 얘고요. 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계좌 자속의 회전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슬립이란 건 뭐냐면 전동기의 회전 속도를 나타내는 상수로서 회전 손실인데 슬립 S는 NS분의 NS-N이에요. 즉 여기서 NS는 P분의 120F 동기계에서 했던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좌 R하고 몸판에서 계좌가 회전하는 속도와 실제 안에서 전동기 회전하는 속도가 같으면은 NS와 N이 같으면 슬립은 0이에요. 손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동기는 얘가 회전하는 속도가 안에서 회전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실제 N이 NS보다 더 늦어요. 그래서 슬립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고 얘 속도와 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회전 손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슬립은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의 기전력은 E는 4.44 FM8 어디서 보셨죠? 동기기에서 나왔던 것과 똑같습니다. 변압기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변압기에서도 유도기 기전력은 똑같아요.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모두 교류기기거든요. 교류기기라서 여기에 나오는 유도기 전력 공식은 똑같습니다. E는 4.44 FN8가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기전력과 2차 주파수가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요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계좌고요. 얘가 전기자입니다. 그러면 1차 입력한 것과 얘가 실제 회전하는 것은 2차다. 이렇게 보시면은 2차의 주파수는 1차의 주파수에서 슬립을 곱한 것과 똑같고 2차의 전압은 여기서 발생된 전압은 1차의 전압에서 슬립을 곱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기에서는 이 슬립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에서 전력 또한 전력과 또 손실이 있죠. 함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유도 전동기에서 1차에 입력이 들어가면은 1차의 손실 빼고 1차의 출력이 나옵니다. 어떠냐면 유도기 조금 전에 했지만 1차에 넣어주는 것이 있고 실제 회전하는 것은 2차입니다. 1차에서 넣어주면 실제 회전, 전동기 회전은 2차에서 발생해요. 그럼 이렇게요. 1차에서 P1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손실, 1차의 손실을 P1C라고 할게요. 빠지고 1차의 출력이 P10가 나와요. 그것이 2차로 넘어가면 그 1차에서 P10가 넘어가면 그것이 2차의 입력이 되는 거예요. 2차의 입력. 그럼 2차의 입력에서 2차의 손실을 PC라고 합니다. 2차 손실 빼고 여기에 나오는 것이 P0입니다. P0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1차는 얘기를 잘 안 해요. 1차는 얘기 안 하고 2차부터 얘기합니다. 얘가 뭐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작기 때문에 2차부터 얘기하면 2차의 입력에서 2차의 손실을 빼면은 2차의 출력이 나온다.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PC는 2차의 손실이고요. 2차의 동손입니다. 그 다음에 P2는 2차 입력, P0는 2차 출력인데 관계가 PC는 SP2 2차의 동손은 2차의 손실은 2차의 입력에서 앞에서 말한 슬립을 곱한 것과 똑같은 그런 값이 되고 따라서 2차의 입력은 슬립분의 동손이 된다는 겁니다. 슬립분의 동손이 되고 그 다음에 2차의 출력은 2차의 입력에서 2차의 손실을 뺀 것이 되는데 요 관계를 넣어보면은
어떻게 된다? P2에 1-S. 뭐 지금은 외우실 필요는 없죠. 이러한 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유도 전동기에서 전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유도 전동기에서 뭐 이러한 속도를 슬립으로 나타내는데 그거 말고도 중요한 게 뭐가 있다? 전동기니까 직류기와 똑같이 토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기분 좋게 직류기와 동일한 공식이에요. 얼마? 9.55 N분의 P 뉴턴 메타 혹은 0.975 N분의 P의 킬로그램 메타에서 유도기에서 토크는 직류기에서와 똑같습니다. 9.5 회전수분의 출력 뉴턴 메타, 0.97호 회전수분의 출력 킬로그램 메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에 운전이 있는데 운전 또한 직류기에서 했었습니다. 뭐다? 일단 기동, 속도 제어, 그 다음에 역회전, 그 다음에 제동이 있다 그랬죠. 운전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유도 전동기의 기동, 속도 제어, 역회전, 제동인데 구분할 것은 앞에서 뭐라 그랬다? 유도 전동기의 전기자의 모양에 따라서 농형과 권선형으로 구분됐었죠. 그래서 기동법과 속도 제어법 이런 것들도 농형과 권선형이 다릅니다. 그것을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직류기 할 때 일단 기동을 할 때는 기동 토크는 클수록 좋고 기동 전류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전전압 기동은 직입 기동이라 하는데 이 직입 기동은 그런 거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뭐 전류가 크거나 말거나 뭐 토크가 작거나 말거나 그런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용량 작은 데만 쓰거든요. 용량이 작은 데 쓰기 때문에 기동 전류를 굳이 다운시키고 기동 토크를 크게 하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으로서 전전압 기동 혹은 직입 기동이 있고 Y 델타 기동, 뭐 우리가 기동할 때는 Y로 했다가 운전할 때는 델타로 하는 그런 기동법이 있고, 리액터, 전압을 다운시킵니다. 리액터라는 걸 통해서 전압을 다운시키면 옴의 법칙에 의해서 전압이 다운되면 전류가 다운되죠. 따라서 전류가 다운되면은 기동할 때 기동 전류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한 것이 이거 리액터 기동법이고, 기동 보상 기법은 리액터 기동법과 비슷한데 리액터 기동은 리액터를 사용한 것이고요. 기동 보상 기법은 변압기를 사용해서 전압을 다운시키고 전류를 다운시킨 겁니다. 그다음 권선형 유도 전동기 기동법은 2차 저항 기동법.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 권선이 감겨 있죠. 그러니까 그 권선에 저항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저항을 2차 저항이라고 보는 거고 2차 저항을 조정해서 기동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속도 제어법이 있는데 농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은 뭘 한다? 주파수를 조정하거나 극수를 조정하거나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는 앞에서 기동법과 마찬가지로 2차 저항 제어법과 2차 여자법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본교재에서 깊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역회전과 제동은 그 앞에서 직류기와 비슷합니다. 조금 다르지만은 원리는 비슷해요. 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단상 유도 전동기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R하고 원판에 의해서 삼상 유도 전동기는 회전하는 자개를 발생시켜서 회전이 잘 돼요. 그런데 단상 유도 전동기는 회전 자개가 아니고 교번 자개입니다. 교번 자개. 그래서 기동을 따로
필요합니다. 기동을 시키기 위해서 다른 기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동시키는 방법에 의해서 반발 기동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세이딩 코일형 이러한 종류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 그 다음에 전기 기기의 마지막 파트로서 정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류기는 전력 변환 장치예요. 뭐냐? AC죠. AC. 교류를 DC. 직류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류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보통 하는 것이 그 방법이 이렇게 봅니다. 일단 회전 변류기를 사용해서 기계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수은 정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정류가 있는데 반도체 정류에는 우리가 뭐 다이오드나 SCR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이 회전 변류기는 기계적으로 정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슬립링을 통해서 교류를 가해서 기계적으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이고 수은 정류기는 말 그대로 수은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류는 이게 효율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떨어지죠. 반도체를 사용해서 다이오드나 SCR 등을 이용해서 정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우리가 보통 소개 정도만 하고 본교재 가더라도 주로 정류는 다이오드 정류, SCR 정류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전력량 소다들이 많은데 다이오드 정류를 하니까 다이오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봅니다. 다이오드는 이렇게 PN 접합이라고 하죠. PN 접합은 P는 포지티브, N은 네거티브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반도체를 접합시켜서 동작하는 건데 얘가 플러스 쪽이고 얘가 마이너스 쪽인데 플러스를 우리가 플러스를 하지 않고 에노드 마이너스를 캐소드라고 합니다. 플러스를 에노드, 마이너스를 캐소드. 그래서 에노드와 캐소드 두 단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에노드의 플러스, 캐소드의 마이너스를 가할 때 순방향 바이어스로 도통 상태가 됨. 즉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간단하게 보면은요, 다이오드가 이렇게 했을 때 교류를 가하면 이렇게 교류를 가하면요, 다이오드는 얘가 지금 이 방향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흐를 때는 출력이 이렇게 나와요. 출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이오드 의미하는 것이 막고 있죠. 그래서 막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출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되면은 출력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서 에노드와 캐소드 두 단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에노드 플러스 캐소드 마이너스에 갈 때 순방향 바이어스로 도통된다는 것이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이 상태일 때 다이오드가 전류가 흐르고요, 반대로 되면 흐르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SCR은 다이오드, 에노드, 캐소드에 여기에 게이트까지 있는 겁니다. 게이트는 뭐냐면 이런 앞에가 다이오드 이거 썼죠. 이렇게 있는데 이 상태에서 순방향을 가하더라도 출력이 나오지 않는데 게이트에 신호를 이렇게 줘요. 이 게이트에 이러한 신호를 줍니다. 이렇게 신호를 주면은 출력
출력이 나오지 않다. 게이트에 출력이 들어가면 그때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출력을 내는 것이 SCR입니다. 그래서 SCR은 이렇게 게이트의 신호를 줌으로 인해서 원하는 만큼의 출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자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류회로에 사용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이오드를 사용해서 다이오드에 이러한 정류를 가하면 파형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출력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이오드가 하나 있는 이런 회로를 우리가 단상이 하나죠. 단상, 파의 반만 정류한다고 해서 반파 정류회로라고 합니다. 단상 반파 정류회로. 그러면 이때 시료값을 우리가 2라고 해요. 이때 시료값 2라고, 이때 평균값, 직류죠, 직류 평균값을 2D라고 하면은 이 값에 비해서 얼마가 되느냐? 파이분의 루트 2는 0.452가 됩니다. 즉 정류를 하는데 이만큼 반이나 깎아 먹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출력, 얘는 평균값이고요. 얘는 시료값입니다. 즉 나온 평균값은 입력된 시료값에서 얼마? 파이분의 루트 요거 0.45배가 출력이 된다. 그러한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나가서 다이오드를 2개나 4개를 쓰면은 단상 전파 정류회로입니다. 단상 전파 정류회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파형이 들어가면은 전체 파를 모두 정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모두 정류하는 것을 우리가 단상 전파 정류회로라고 하고, 이때는 출력 전압이 입력 시료값의 출력 평균값은 입력 시료값의 0.9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삼상을 하면은 삼상 정류로 하는데, 삼상도 반파와 전파가 있습니다. 삼상 반파는 1.17배, 삼상 전파는 1.35배 등을 출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 변환 장치, 우리가 정류회로에도 사용이 되지만은 이러한 반도체 소자들을 전력 변환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류와 직류가 있습니다. 교류와 직류가 있는데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직류를 교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류로 바꿀 수가 있고, 교류를 직류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전력 변환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인버터라고 하면, 인버터는 뭔지는 몰라도 들어보긴 하셨죠. 뭐 에어컨에도 인버터 있고 뭐 몇 군데 인버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버터. 직류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초퍼라고 합니다. 초퍼. 그 다음에 교류를 교류로 바꾸거나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 우리가 교류를 직류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우리가 컨버터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교류로 바꾸는 거, 이것은 교류를 주파수를 바꾸는 거예요. 교류의 주파수를 바꾸는 것, 이것을 우리가 컨버터인데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합니다.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을 조금 전에 했죠. 정류회로라고, 정류회로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통틀어서 컨버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변환도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로요 자주 나옵니다.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인버터. 뭐 이렇게. 교류를 바꾸는 것은 주파수를 바꾸는 것을 사이클 컨버터 이런 것도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류 정류자기가 있는데 교류 정류자기는 뭐냐면 들어가는 것은 교류예요. 들어가는 것은 교류인데 전동기는 직류입니다. 우리 예전에 이런 거 있었어요. 전기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다 충전식을 쓰잖아요. 근데 예전에 코드 꼽아서 드릴로 사용할 때 있죠. 이런 것들 당연히 전기 코드로 꼽았으니까 얘는 당연히 들어가는 교류예요. 그런데 전동기 자체의 특성은 직류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교류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직류로 만들어서 직류 전동기라서 동작하는 것, 이런 것을 교류 정류자기다라고 하고, 상수는 단상이나 삼상이나 있겠죠. 단상에서는 뭐 직권, 보상 직권, 지금 전동기 자체가 직류 전동기이기 때문에요. 처음에 직류계에서 했던 그 직권, 뭐 분권, 복권 그런 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삼상식에서는 직권, 분권, 보상, 유도, 전동기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예, 전기 기기가 뭐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고생이 좀 많으실 겁니다. 예, 뭐 어느 과목도 그렇겠지만은 좀 문제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는 이런 전기기기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좀 많이 숙지가 덜 된 상태, 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부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전기기기에서 용어나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최대한 이해를 해주신다면 전기기기도 할만한 과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전력공학 예습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